예, 월업사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미장, 국장,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리엔테이션 진짜로 시작할게요. 예, 들어가면 오늘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인데 OT에 대한 목차, 그다음에 월업사 아카데미, 일부 신호매매와 필살기 소개, 그리고 어, 차트 분석 이런 것들 좀 더 다룰 거예요. 일단은 들어가면에서는 인생은 전화위복과 세용지마 월업 작성의 필수 조건 신법인데요. 신법 1강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다룰 거고요. 그다음에 월업사에서 나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등을 다룰 거예요. 최대한 많이 매매하시고 가급적 라이브 청취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칭과 강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못 보신 분들은 녹본으로 꼭 모두 다 소화하시는 걸 목표로 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강의는 다 들으셔야 되고 최소한 코칭 부분은 내가 주로 하는 매매 스타일에 맞는 거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매매 스타일과 가장 부합되는 우리 월업사 수강생 좀 본받을 만큼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 스타일에 대한 코칭 그리고 그 관련된 거는 선별적으로 다 들으시는 게 좋아요. 이따 다시 다 설명드리겠지만 장중 매매 시에 해야 될 것과 장 마치고 해야 될 것, 그렇죠? 그런 것들 그리고 당부사항, 요 월업사 내용은 녹본 링크 포함, 그다음에 보조지표 포함, 절대 외부 유출 금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 매매 영상을 녹화하는 프로그램. 캔들런 할 때 이제 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거. 그다음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면 좋아요. 강의 들으면서 꼭 PC 앞에 앉아서 물론 이런 여건이 안 갖춰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듣기라도 하는 게 좋죠. 예, 듣기라도 라이브를 듣기라도 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 마이크 준비하시고요. 마이크는 코칭 때 개별적으로 코칭을 할 거고 또 개별적으로 같이 예, 주덕달기처럼 모르시는 분 계시지만 같이 차트를 보면서 같이 박스도 찾고 같이 타점도 찾고 할 거예요. 개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타이핑을 치면 너무 늦으니까 예, 이게 핑퐁하고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형태로 하는 게 좀 빠르죠. 음. 마이크 준비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거 강의를 들을 때는 코칭을 들을 때는 각을 잡고 PC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하면서 중요한 것들 적어가면서 집중적으로 듣는 모습이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 뭐 피치 못해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누워서 볼 수도 있죠. 가끔씩은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가급적 각 잡고서 집중하면서 들으시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예. 들어가면 여기는 약간 사족들이 좀 있을 텐데 인생은 전화위복과 세용지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이 끝없이 긴 터널 속에서도 결국은 그 끝은 있다. 각자의 사정이 좀 다르죠. 나는 정말 암흑기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바닥 그 바닥에 있다 나는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 인제 희망이 보인다.' 뭔가 훈련을 통해서 뭐 주선사든 주꾸미를 통해서든 혹은 개인의 노력으로 뭔가 인제 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월업사를 수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뭐 요러신 분들이 있을 거고. 음 각자 상황이 다르겠죠. 그치만 인생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국 안 좋았다가도 또 좋은 사이클이 생기죠. 그죠?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세 또 그 반등이 상승세로 돌아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죠? 우리 우리가 인제 짧게는 짧게는 연령대를 보면 30년 40년 사신 분도 있고 또 50년 60년 가까이 사신 분들도 있어요. 인생이 항상 나쁘기만 하진 않죠. 그죠?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좋았던 게 안 좋아지는 상황도 있고 오히려 독이 되는 사례도 있고 또 바닥을 찍고 이게 안 좋은 것 같았는데 그 안 좋은 게 오히려 예 좋은 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노력을 하며 착실하게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인생은 운이라는 거, 또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남이 도와주면서, 그죠? 남에게 어떤 배품을 받으면서 또 좋은 인연을 만나서, 그죠? 귀인을 만나서 인생이 풀리기도 해요. 그죠? 예. 또 내 노력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고 내 노력 대비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생이 굉장히 나라는 중심으로 해서 내가 노력하는 만큼 착실하게 얻어가는 그런 때도 있지만 내 노력만큼 안 얻어지고 또 노력을 어찌어찌 좀 못했는데 운이 좋아서 좀 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사이클을 보인다. 그런 사이클이 바로 예, 나쁜 게 좋은 걸로 복으로 변하는 전화위복도 생기고 좋은 게 나빠졌다. 나쁜 게 좋아졌다. 왔다리 갔다리 사이클을 그리는 세옹지마이기도 하죠. 예. 아시겠지만 이제 세옹지마라는 거는 중국 고대 그 이야기죠, 이야기. 그죠? 말에 대한 얘기죠. 그죠? 예. 네. 말을 타다가 아들놈이 떨어졌어. 발이 분질러졌네. 근데 마침 발이 분질러져서 막 속상했어. 이 말이 미웠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서 다 징병제로 끌려가는데 내 아들은 발이 다쳤기 때문에 군인으로 착출이 안 된 거죠. 징병이 안 되면 살아남았죠. 그죠? 와, 발이 다쳤는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발 다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징병이 안 돼서 오히려 나쁜 게 좋은 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집을 나갔어. 가출했어. 가출했는데 아이 이놈의 새끼 어? 뭐야 은혜도 모르고 도망가 불고. 근데 어느 날 그 말이 암컷 말과 새끼 말을 데리고 데려오죠. 그죠? 식구가 늘었죠. 그죠? 예, 나쁜 게 또 좋아진다. 그죠? 좋았던 게 나쁘기도 하고 나쁜 게 좋아지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제 인생이다. 그래서 이 남통 터널은 저도 안 가본 데예요. 근데 이제 이 울릉도에 있는 원웨이라는 건 이렇게 신호등이 보이죠, 그죠? 예. 빨간불이면 이쪽 차선에서 못 지나가. 그럼 반대편에선 초록불이니까 저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죠, 그죠? 예. 요런 데가 가끔 있어요. 공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1차선 왕복이 아니고, 그죠? 그냥 차선이 하나라서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러니까 내 방향에서 저쪽으로 가려면 초록불이 켜져야 내가 가고 저쪽은 무조건 멈춰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요런 때가 있어요. 요런 때가. 그죠? 해외에는 또 특히 많아요. 해외에는 외진 곳이 많아서 굉장히 많은데 예,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니까 울릉도에 이런 터널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깊은 터널 속에 있다 하더라도 예, 희망을 가지세요. 예, 월억사는 정말 희망입니다. 희망이자 사랑입니다. 예, 그 얘기는 좀 더 이어서 이따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 여기는 밀포드 사운드예요. 밀포드 사운드는 뉴질랜드에 있는데 설산이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의 터널들이 많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차가 한 대밖에 못 지나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신호등을 받고 가요. 초록불이면 내가 가는 거죠. 빨간불이면 나는 기다리고 예, 상대편이 오는 걸 길을 내줘야 돼요. 요런 게 되게 많다. 많다. 인생은 가다가도 강제적으로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이런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또 이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신호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예, 초록색 불이 켜졌어. 매수세 우위 신호가 떴어. 혹은 매수해도 된다는 신호들이 떠요. 뜨면 신호가 뜨자마자 진입할 때도 있고 신호를 확인하고 그 구간, 신호가 있는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쌍바닥 같은 걸 보는 거죠. 쌍바닥류, 짝꿍댕이 쌍바닥이나 정확한 쌍바닥이나 휩쓸 쌍바닥 형성되는 걸 보면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가 살아있는 날. 우리 이제 이런 거죠. 초록불이 켜졌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기다렸던 사람 일제히 신호와 함께 차가 좌우로 오나 안 오나 확인하고 건너죠. 그죠? 이건 신호 받고 가는 거죠. 근데 건너야 되는데 나는 신호등으로부터 거리가 있어. 초록색 불이 켜졌어.
그럼 나는 어때요? 아, 이제 건너가도 되는 구간이니까 좀 빠르게 걷거나 뛰어서 신호등을 건너죠. 그렇죠? 예. 신호가 생기면 신호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신호를 이 신호 안에서 이게 진짜 짝퉁 신호인지 진짜 신호인지를 이 신호 유지 구간을 예, 확인하고 쌍바닥을 확인하고 들어갈 때도 있다. 예. 그리고 빨간색으로 바뀌면 멈춰야죠. 그렇죠? 그때는 멈춰야죠. 그때는 진입하면 안 되죠. 매도세 우위 구간에서는 진입하면 안 되고 매수 진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매도세 우위 구간 빨간불이 켜지면 오히려 거꾸로 매도 진입을 해야 된다. 그것도 신호로 유지 구간을 봤다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매도 진입을 바로 할 수도 있고 매도가 떴는데 외봉이야. 난 쌍봉까지 볼 거야. 그러면 쌍봉률을 보면서 매도세 우위 구간이 지켜지고 있을 때 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차차 차트를 보면 이해가실 겁니다. 예. 요 그림을 왜 했냐면,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이 사진이. 제가, 제 강의를 1년 반 넘게 들으신 분들이 여기 태반이에요. 8, 90%가 제 강의를 1년 이상 다 계속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거든요.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이 사진이, 이 차는 폰티악인데, GM 폰티악. 이, 2000년 쯤이에요. 2000년 초반. 그때 제가 20대 후반, 중후반. 예. 그때 캐나다에 갔다가 군대 후배 놈하고 둘이서 짧은 여행도 하고 공부도 해보려고 한번 갔다가 여행 중에 사고가 났어요. 여행 중에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사고가 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터널 있죠. 거긴 터널은 아닌데 공사 중인데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 그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퀘벡주라서 영어로 안 써 있고 불어로 써 있네. 지나가면서 뭐 표시판 봐도 까막눈이니까 이게 그런 의미인지 전혀 몰랐고 우리가 같이 갔던 일행 앞차가 그 앞차 이 새로 새삥으로 뽑은 BMW를 박아버렸어. 그 BMW가 분명히 캐네디안이었는데 그 신호를 못 봤나 봐요. 표지판을. 급정거를 하면서 앞차도 우리 차 앞차도 급정거를 하다가 BMW를 박아버렸고 그 차를 또 제가 강하게 받아버린 거야. 이거는 제 차죠. 예. 놀랬던 게 이렇게 사고 났는데 에어백 터지고요. 야, 신기하게 스티로폼이 만들어져요. 스티로폼이 빵 박는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그 충격에 의해서 충격을 흡수하는 스티로폼이 형성되나 봐요. 예. 다행히 차는 굉장히 많이 망가졌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우리 일행 중에 한 명이 조금 팔 부분을 다쳤죠. 예, 이 팔 부분을 다쳤어. 그러면서 우리는 큰 돈 들여서 여행 준비를 했고 여행을 하다가 이런 큰 사고를 맞으면서 우리는 여행이 여기서 좌절되는구나. 여기가 여행 한 3분의 1 지점이거든요. 예, 약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을 기획하고 갔는데 한 일주일 만에 사고가 이렇게 크게 났어요. 여행이 끝났구나. 되게 좌절하고 있을 때 음, 보험사로부터 보험사로부터 차를 음, 차를 남은 기간 동안 새로운 차로 대차를 해주겠다. 그리고 약 요 여행 기간 동안 약 4, 5일 기간을 차를 받는 차가 와야 되니까 기간 동안 어느 한 숙소에서 그 기간 동안 이제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그래도 여행이 안 끝났구나. 다행히 이런 사고가 큰 사고가 났음에도 크게 아무도 안 다쳤구나. 그리고 여행이 끝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여행을 지속할 수 있구나. 물론 이 사고로 인해서 최소로 보상해야 되는 그 보상금이 발생하면서 또 저는 커다란 좌절에 빠지긴 해요. 어쨌든
예, 요런 사고가 있었어요. 요런 사고가 있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중간에 보이는 애가 잘생겼죠. 잘생겼는데 아쉽게도 제가 아니에요. 예, 아쉽게도 제가 아니고 제 후배 놈이죠. 이놈이 기획해서 같이 캐나다로 가게 된 거고 그 옆에 여성분이 예, 생판 모르는 남이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여행을 음, 같이 가게 됐어요. 같이 가게 됐는데 이 여성분이 저랑 동갑인데 이 여성분이 이 사고로 좀 다쳤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이 팔이 좀 놀랬어. 예, 그래서 병원에 가면서 이 가운데 있는 제 후배가 연상이죠. 이 여성분을 극진하게 간호하면서 병원에도 같이 가고 기다려주고 예, 전혀 썸을 탈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둘이 썸을 타면서 여행 중에 사귀게 돼요. 그러면서 예, 당연히 결혼했고요. 예, 둘이 결혼했고 그리고 지금은 호주에서 영주권 받고 약 한 14년 차 예, 호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아끼는 동생이고 예, 또 저도 호주 갈 때 자주 가진 않는데 호주 갈 때마다 좀 갔어요. 예, 이렇게 커다란 사고 이후에 평생을 같이 할 인연도 만나고 그죠? 전화위복이죠, 그죠? 전화위복. 기억나. 이 사고가 났는데 이 동생이 저한테 처음으로 화냈어요. 처음으로. 예. 아, 물론 뭐 과속을 하기도 했어요. 과속을. 여기는 워낙 차가 뻥뻥 뚫려서 한 170, 180씩 보통 밟거든요. 저만 그렇게 밟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밟았어. 밟았는데 예. 근데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밟았는데 이게 체감상 어떻게 되냐면 이 친구는 제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생각하더라고 끝까지. 예. 근데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았고 이게 속력이 멈춰지는 느낌이다가 갑자기 앞차가 갑자기 또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차간 거리가 급속하게 좁아지면서 이 친구가 느낄 때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예. 근데 아무튼 이렇게 큰 사고가 났어요. 이런 큰 사고로 인해서 어, 제 후배는 인생이 바뀌었죠. 그죠? 되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자식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전화위복이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뭐 깡통 차셨던 분, 지금 깡통 상태에 준하시는 분, 혹은 또 그걸로 인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열라 공부해서 지금 실력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은 모투 형태로도 잘 되고, 여러 다양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계기로 예, 제 얼굴 공개하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월억사니까 예, 나와라. 왜 안 나오냐? 이걸 눌러야 돼. 예. 요게 이러고 나서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음, 캐나다에서 어, 개고생할 때요. 개고생할 때. 빼짝 말랐죠. 그죠? 빼짝 말라가지고 이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저는 예, 한국으로 안 돌아가고 눌러 앉기로 했어요. 짧은 기간 한 1년 정도를 그러면서 방을 하나 구했어요. 방을 하나 겨우 구하고 남은 돈은 쿼터 하나 우리나라 돈으로 그 당시에 한 200원도 안 되는 쿼터 하나를 가지고 2주를 버티게 돼요. 이 스토리를 들어보신 사람도 있겠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지만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이 사고에 대한 사고 금액도 금액이거니와 예, 일단은 여기 남기로 하면서 일단은 먹고 자야 되잖아요. 그죠? 숙소를 마련하고 남은 건 딱 쿼터 하나, 25센트 하나. 예, 그 당시의 환율로 보면 200원도 안 되는 돈. 그래서 그 방을 구하자마자 다음 날부터 알바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저는 어딘가에서 떨어진다는 경험을 처음 해봐요. 커피숍 알바를 갔는데 이 당시에 제 영어 수준이
이 당시에 제 영어 수준이 굉장히 밑바닥이었어. 그러니까 시험 보는 건 얼추 하는데 말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제가 뭐 영어 회화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집안 환경이 안 됐고 회화라는 건 뭐 외국인조차도 뭐 쉽게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 갔는데 실용 영어라고 있잖아요. 갔는데 이 얘네 제 동기들은 다 잘해. 제 동기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들 뭐 한 가닥씩 잘 산다는 집안에서 거의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은 잘 살고 막 이런 애들이니까 뭐 영어를 너무 네이티브처럼 잘해. 근데 저는 이 당시에 딱 거기 갔을 때 이 친구 제 후배 동생은 외고를 나왔어요. 외고 지방에서 외고를 나왔는데 이 친구 영어를 좀 잘해요. 저는 하나도 몰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IM 고가 맞냐? I 고가 맞냐? 라고 물어볼 정도야. 이거 싫어해요, 진짜로. 영어를 문법이나 이런 걸 아는데 실제로 회화로는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너무 무지했죠. 그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지금도 되게 나쁘끄러운데 그런 걸 물어봤어. 대학생이. 음, 어쨌든 영어도 못해서 커피숍 면접을 갔다 떨어졌어요. 저는 어딘가에 뭐 뭔가를 하겠다고 해갖고 떨어져 본 건 그때 당시 처음이었어. 일도 못 하겠네 이거 큰일 났네. 예. 이거 부랴부랴 벼룩신문 같은 거 보고 또 그 토론토에 있는 커다란 슈퍼마켓에서 겨우 음, 면접 봐서 한국 한인 사장이 있는 커다란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개인 슈퍼마켓으로는 세 번째로 큰 슈퍼마켓에서 에, 그 사장님이 딱 면접을 보는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진짜 200원밖에 없는 상황에서 알바를 구하게 됐고 여기는 주급이 2주마다 월급을 줘요. 쉽게 말하면. 그 2주 동안 버텼죠. 쿼터로. 그래서 집에 걸어가고 집 구한 데는 이제 코리안 타운에서 얻었어요. 거기서 여기 일하는 데까지 걸어서 한 2시간, 2시간 반. 그러면 아침에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이제 아침에 나와야죠. 전철 탈 돈이 없으니까. 이 전철비, 교통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싸잖아요. 옛날에도 비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메트로패스라고 한 10몇만 원 한 달 동안 뭐 버스랑 지하철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지만 그런 건 뭐 언감생심. 돈이 없으니까 걸어 댕겼어요. 밤에 12시에 끝나면서 집에 또 걸어가고. 그러니까 잠을 막 쪽잠 자는 거 2시간, 3시간밖에 못 자고. 그렇게 2주 동안 그리고 밥도 여기는 도시락을 싸가야 되는데 예, 뭐 쌀 돈도 없으니까. 다행히 제 사수인 형이 음악하던 형인데 그 형이 이제 자기 먹는 밥을 반씩 덜어주고 그래서 하루에 두 끼 이제 좀 나눠 먹는 걸로 해서 2주간 버티면서 주급을 받고 그때부터 이제 좀 생활이 좀 할만했죠. 그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맨날 4~5시간을 걷는 거잖아요. 걷고 또 하루 종일 열 몇 시간 일하고 죽을 맛이었죠, 죽을 맛. 그래도 행복했어요. 제 인생에서 이런 큰 사고가 터지기도 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남겠다라는 큰 결단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 그전까지는 그냥 학교 독서실 가끔 집, 학교 독서실 가끔 집. 주말마다 그것도 고3 때야 겨우 종합학원을 한번 다녔거든요. 중학교 때는 단과학원을 좀 다녀보고 저는 과외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종합학원 다닐 때 가끔 학원. 예, 그런 삶만 살다가 제가 처음으로 어떤 커다란 결단을 한 거죠. 남겠다라는 결단. 그리고 그 남겠다라는 결단에 따르는 책임은 굉장히 컸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버텨내야 됐고 예, 살면서 정말 200원 있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아. 예, 그 고등학교 때도 집에서 용돈을 한 3만 원 정도 받았는데 예, 그 3만 원을 고스란히 적금 들었거든요. 고등학교
나올 때쯤 한 130인가 140인가 이자까지 해갖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200원밖에 없었던 적은 그것도 2주간. 근데 정말 힘들었어요. 배고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근데 사서 고생하고 있고. 그렇지만 내가 행복했어. 내가 내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이었고 또 이 사고금도 갚아야 됐고 그런 와중에 또 공부를 하려면 공부할 돈도 벌어야 됐고 그 안에서 이제 또 예, 공부를 해야 되는 영어 공부를 하려면 참고로 그 슈퍼마켓이 있던 곳은 게이들이 많이 사는 게이촌이었어요. 저는 게이는 당연히 아니고 예. 그 다양한 이색적인 이질적인 문화들을 많이 보는 예. 또 손님들이 다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됐어 영어 공부하는데 예.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서 칼리지 졸업을 해요. 예. 영어 교육 관련돼서 테슬이라고 예. 우리가 아는 정식 막 큰 대학교는 아니지만 예. 인가받은 정식 온타리오주에서 인가받은 칼리지에서 테슬 자격증, 테슬 칼리지 그 수료를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 과정에 되게 힘들었어요. 예. 매일 그러니까 이 등록금 벌고 이 자동차 그 저 갚기 위해서 하루에 뭐 12~3시간씩 일했거든요. 많이 일할 땐 14시간. 예. 그러니까 요 영어 공부하라 고 영어 공부를 못하고 일만 뼈 빠지게 하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니까 빼짝 꼬라가지고 그때 우리 코리안타운 앞에 이모네 그 저기 감자탕 집이 있었어요. 그 감자탕이 너무 맛있어. 예, 그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양식을 먹는 곳이 그 감자탕 집이었어. 거의 6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6불이면 그 당시에 5천 원이 안 되는 돈,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근데 양도 푸짐하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사치 중에 하나였고 예. 우여곡절 끝에 돈을 벌어서 이 칼리지 입학금이 장난 아니었어요. 좀 비쌌는데 결국 모아가지고 3, 3개월, 4개월, 5개월 와, 꽤 많이 일했죠. 예. 그리고 칼리지 다닐 때는 주말에만 일했어요. 주말에 풀로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주말에 일하고 이 칼리지 다닐 때 매주 월요일 날 퀴즈를 봐요. 근데 그 퀴즈가 이제 학점에 들어가죠. 예. 근데 이론 평가야. 그래갖고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가르쳐주는 그 교과 내용을 전부 다 필기해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외워버렸어. 주말 때 일하면서 그 노트 가져가서 그냥 외웠어요. 그래서 답을 똑같이 적었어. 외워가지고. 예. 그래서 중간고사 미드텀이랑 파이널 시험은 이론 수업 평가는 1등 했어요. 그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그냥 달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론 평가는 1등을 했고 실기는 실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티칭하는 거, 그다음에 강의 기획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또 소품 만들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는 제가 좀 여성분들한테 좀 딸리더라고. 뭐 만들고 막 이런 교재 만들고. 그래서 종합 3등으로 졸업했어요. 3등으로. 예. 필기는 잘 봤는데 실기는 안 되나 봐. 또 영어를 다들 잘하는데 저는 영어 발음도 구리고 예. 부랴부랴 열등생이 영어 열등생이 부랴부랴 이걸로 쫓아간다고 예. 부단히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졸업을 하게 됐고 또 뭐, 예. 그래도 저는 I am go라고 얘기하는 놈이 그래도 예. 졸업할 때는 3등으로 졸업한 거에 굉장히 예. 뿌듯함과 예.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전화위복, 세용지마를 겪었습니다. 인생에서. 이때가 저는 가장 과거로 보면 전성기였고요. 가장 돈도 없고 가장 어, 뼈밖에 없고 말랐고 이 머리 길잖아요. 졸업사진에 보면 이 머리 왜 기냐면 돈이 없어서 못 잘라서 그러세요. 못 잘라서. 여기 머리 하나 커트하는데 막 100불 이렇게 들었어요. 100불. 싸면 7, 8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막 5, 6만 원. 머리 하나짜리인데 싸봤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7천 원, 8천 원이면 커트하는데 근데 돈이 너무 없어서 머리를 못 잘랐어. 못 잘라서 이렇게 긴 거예요. 예.
이거는 머리를 묶은 거예요. 예, 머리를 묶어가지고 꽁지머리 해가지고 올백처럼 보이는 거고. 예. 가장 고생이 많았고 물론 젊어서 사소고생 한다지만 또 그 발단은 요런 큰 사고, 큰 사고가 나고 그걸 갚아야 되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정말 좀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돈이 없어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또 처음으로 인생에서 자유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서 저는 힘들었지만 성과도 있었던 제 과거 어린 시절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이거는 대표적인 제 딴에는 전성기이자 전화위복이었고 또 세옹지마기도 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로키 사단이잖아요. 제가 겪었던 이 전성기 때에 음, 일적으로도 많이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매출도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제가 스탁보이로 시작해서 프로듀스까지 맡아서 물론 이제 사수가 있었고 부사수였는데 맡은 부분마다 어쨌든 매출을 특히 프로듀스 부분은 매출을 두세 배 정도 제 사수형이랑 같이 키워내면서 인정받았고 얇아지만 예. 또 칼리지를 다닐 때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해야 되니까 남들은 뭐 등록금 걱정도 없고 또 시간적인 걱정도 없기 때문에 일하면서 이제 이 칼리지를 다니는 사람은 제가 유리했으니까. 예. 근데 저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예, 실기 준비하고 일하고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고등학교 때 학교 집 독서실 학교 독서실 집 학교 독서실 학원 가끔 집 이거랑 비교했을 때 더 힘들었어요. 예,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음, 예. 그 열심히 했던 것들을 이 로키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좀 겪어서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다르지만 이 전화위복으로 예, 그 역경을 다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이 로키가 지금 연습 중이잖아요. 그죠? 예. 로키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죠. 우리가 영상 아까 보셨다시피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뛰고 또 뛰고 또 뛰고 체력 훈련, 복싱 훈련 그러면서 제가 자주 얘기했던 부분 이 부분이죠. 예. 이미지 트레이닝 아시죠? 그죠? 왜 로키는 여기서 두 팔을 벌리면서 환호하고 있을까요?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본인이 챔피언이 됐을 때를 가정하면서 이 고난과 역경을 그 챔피언이 됐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견뎌내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월억사에 왔으면 최종적으로 월억이 돼야 되겠죠. 그죠? 또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일단은 최소한의 목표를 빨리 달성해야죠. 그죠? 달성하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러면서 월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한 방에 월업이라는 건 없죠. 그죠? 스텝 바이 스텝. 예, 다 스텝이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 챔피언이 되는 그날. 여러분들은 챔피언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챔피언은 뭔가요? 월업사에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뭔가요? 각자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월업 하러 오신 거죠. 최소한의 목표는 당연히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하는 걸 목표로. 예. 그래서 로키 영상 올려드렸는데 진심이에요. 훈련하기 전에 꼭 로키 영상 보시고 힘을 북돋아서 나는 로키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로키처럼 저렇게 훈련하고 열심히 뛰고 시간을 쪼개면서 최선을 다하면 내가 원하는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럭사에는 사무장도 있고 또 같은 꿈을 혹은 비슷한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는 동기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 동기들의 에너지, 또 사무장의 에너지 이런 거를 받아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틈날 때마다 차트도 보고 틈날 때마다 뭐 MTS라도
우리 이제 신호 나오니까 그 신호로 MTS로라도 자꾸 캔들런 해보고 타점 찾아보고 차트 분석해보고 틈날 때마다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예, 예, 재밌는 훈련 과정이어야 돼요. 하고 싶어야 돼. 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죠? 최소한의 목표와 월업사 종료 후에 각자의 디테일한 목표가 있을 거고 또 워럭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가야죠. 그죠? 예.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이따가 이제 그 보조지표 음, 한글 파일들도 일단 필사기 1번으로 보내드릴 건데 거기에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비번. 비번이 걸려 있어. 우리 비번 맞추기 게임 잠깐 해볼까요? 24년에 24년에 30명 1억 간다. 요걸 비번으로 걸었어요. 비번이 뭘까요? 24301. 실은 그걸로 바꾸려고 제가 243010으로 해놨어. 10으로.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단위니까 K로 해갖고 10K가 이제 만이잖아요. 만이 1억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10억인가? 이렇게 돼버릴까 봐. 24301로 바꿔놓을게요. 24301 뭐다? 23년에 24년에 내년이죠. 30명이 1억 간다. 예. 24301로 바꿔놓을게요. 예. 24301로. 그래서 강의 때 자주 드렸던 말씀이지만 이 비번 같은 걸 내 목표와 동일시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내 머릿속에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에, 생각들과 태도가 생겨요. 골이란 목표죠. 오리엔티드. 그렇죠? 목표에 집중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여러분도 24년 뭐 있잖아요. 24년 뭐 일단은 최소 금액 그다음에 최후 금액 적으면 되잖아. 24 뭐 24 201 뭐 이렇게 한다든가 24101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아니 24101을 하든가. 일단 월천 벌고 1억 간다. 그죠? 24년에는 100 뭐야? 월천 가고 마지막 일은 뭐야? 1억 간다. 뭐 요렇게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비번을 다 바꿔요. 그리고 비번 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아, 나 월천부터 해야지. 아, 나 1억 목표지. 그럼 어떻게 돼? 뻘짓하다가도 안 되겠어. 로키 음악 딱 틀어. 그죠? 그리고 딱 MTS를 보면서 바쁘면 거기서 캔들런에 지수 차트 봐. 몇 점 차죠? 차트 분석해. 그죠? 이게 계속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나 자신을 골 오리엔티드 되게끔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자세가 전화위복과 세용지마의 키가 되죠. 키가 되죠. 물론 아무것도 안 해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가운데 복도 오는 거고 어떤 귀인도 만나는 거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전화위복과 세용지마다 꼭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신법 1강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주선사의 신법 1강은 뭐였나요? 절대 죽지 마세요였어요. 그죠? 죽지 마세요. 그 당시에 너무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많았고 물려있는 종목도 많고 근데 죽으면 끝이죠. 그죠? 예, 예. 뭐 저도 자살 시도도 꽤 여러 번 해봤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알아요. 이거 놓는다는 게 얼마나 그
유혹이 강한지. 예, 예, 경험해봐서 아는데 절대 죽지 마시고 당연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월억사 기간 동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와, 나 너무 바빠.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나 따라가기 벅차. 난 이미 늦은 것 같아. 남들 다 따라가는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나만의 사정이 있잖아. 그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남들보다 좀 뒤쳐졌어? 아무 뒤처진 대로 열심히 따라가면 돼요.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저는 현역이었거든요. 재수를 안 했어요. 운이 좋았죠. 근데 재수한 애들이 많아. 삼수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는 한 살 많죠. 한 살, 두 살 많은 애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친구가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는 아닌데, 예. 걔는 아버지가 의대 교수예요. 근데 얘도 이제 의대를 가고 싶었지만, 유전공학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왔나 봐. 몰라. 점수가 부족해서 의대를 못 간 건지. 아무래도 의대보다는 생명 유전공학이 좀 낫잖아요. 예. 왔는데, 얘가 언젠가 술 먹다가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대요. 이 재수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얘가 야 괜찮아 괜찮아 남들보다 1년 늦어지는 거 야 아빠가 오래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사회나 뭐 한두 살 두세 살 위아래로 그냥 친구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보다 1년 늦었으면 그냥 1년 더 살면 돼. 건강관리하고 남들보다 1년 더 살 수 있으면 되지 늦은 만큼. 2년 늦었어? 2년 더 살면 되지. 3년 늦었어? 3년 더 살면 돼. 남들과 비교해서 뭐 재순위, 삼순위 1년, 2년 늦었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야, 늦었다고? 전혀 문제될 거 없어. 지금 딴에는 네가 그게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더 살아보면 알 거야. 요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빠가 그렇게 얘기했대. 너무 부럽더라고. 그 녀석이 너무 부러웠어요. 네. 참고로 그 친구는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저는 8학기 만에 그래도 졸업을 했거든요. 얘는 10학기를 다녔어 학교를. 그러니까 뭐 어떤 복수 전공도 하고 뭐 이래서 그런데 예. 얘는 10학기를 다니다가 한 학기를 남겨두고 의대로 편입해 갔어요. 의대로. 그것도 본과 1학년인가? 예, 본과 2학년으로 본과 1학년인가? 예, 본과 1학년. 얘는 계속 이제 그런 잣대 기준에서 보면 계속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늦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왜?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 아빠가 있고요. 또 아빠로부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지혜를 얻었잖아요. 조금 늦으면 어때? 나는 열심히 하지만 늦어질 수 있어, 남들보다. 그렇지만 나는 시간을 더 벌면 돼. 늦은 만큼 더 오래 살면 되지, 뭐. 그죠? 굉장히 저는 그 아버님의 그 지혜로움이 각별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좀 늦을 수 있어. 늦게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빨리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예. 늦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목표지에 도착합니다. 예. 도착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즉, 포기하지 않으면 뭐로 갑니다. 예. 포기하지 않으면. 그게 우리 월업사 정규 과정 내에 1년 내일지, 2년이 걸릴지, 혹은 3년이 걸릴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왜? 월업 가구, 월 5천 가구 이런 부분은요. 사실상 이따가 다룰 돈을 버는 비기에 있어서 비중이 큰 결정을 해요. 근데 이 비중이 큰 결정을 내리는 걸 알지만 비중을 실으려면 이 앞단에 승률과 손익비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야 비중을 태울 수 있고 비중을 태우기 시작하면 그냥 월업 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비중을 못 실기 때문에 월업 가는 게 요원한 거예요. 결국은 물론 회전율로 월업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이따 다룰 거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으신 워럭사에서의 최소 목표, 그거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식 투자는 모소대나무와 같다. 여기서 아카데미는 대부분 전부 다 거의 다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 이 모소대나무는 이 싹이 트고 움트는데 오랜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극단적으로 4년 동안 3cm밖에 못 커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평균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된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워럭이 요원하죠. 워럭이 근데 금방 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내 필살기, 여기서 필살기를 제대로 전수받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수익을 꾸준히 내는 가운데 언젠가 제가 비중을 태울 수 있는 부분들을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시드가 모여서 비중을 태울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있는 돈이 있지만 그 기존의 시드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일부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내가 승률이 확정적으로 음, 기준 이상이 되고 또 손익비나 필살기를 활용함에 있어서 자유자재가 됐을 때 결국은 초반에는 세 계약까지만 운용을 하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늘리는 타점 시기에 있어서 그 시기를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고 이 비중을 늘려잡기 시작하면서 월 1, 2천, 2, 3천에서 월억 가는 구간은 몇 달 안 걸려요. 네. 주식에서는 힘들어요, 조금. 이 레버리지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식 선물, 지수 매매 이쪽에서는 월억을 가는 게 굉장히 비중이 관건이 있고 이 모소대나무가 그 오랜 기간 5년까지 그렇게 작게 작게 자라다가 한 방에 크는 거는 주식으로 치면 우리 월억사에서 치면 예, 답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전율과 하나는 비중이에요. 근데 회전율보다 비중이 훨씬 더 손쉬워요. 리스크 테이킹이 필요하죠 대신. 그렇죠? 그래서 월억으로 가는 거는 그냥 한 방이에요 한 방. 근데 그 한 방이 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속도가 이 지수로 함수처럼 빵 터진다니까요. 믿으세요. 믿으시고 이거는 금방 달성해요. 금방. 근데 앞단에서 최소한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의 승률과 손익비를 잡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고 그 어려운 걸 월업사에서는 필살기 형태로 매매 프로세스를 포함해서 전수를 시켜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확정이 되고 시드를 늘려가기 시작하면 뭐 월 5천, 7천, 1억, 1억 5천 이거는 금방 돼요. 앞단이 중요합니다. 결국 4년 동안 3cm밖에 크지 못하는 모소대나무가 그 기간 동안 그 성장의 토대를 마련한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커다란 급등 전의 폭풍 전야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기나긴, 박스권, 횡보, 이평, 수렴 등이 있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 강하게 이 주가를 끌어올릴 주체 세력이나 외인들, 메이저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기간 동안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매집을 하죠. 이 매집이란 과정이 끝나야 주가를 폭등시켰을 때 주가가 꼬꾸라지지 않고 계속 슈팅을 쳐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럼 이 매집 기간이 바로 뭐다? 모소대나무의 4년이다. 성장을 하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산수처럼 6주 만에 15m 올라가려면 15m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 물질이 있어야 이 키가 자라면서 생성이 되는 거잖아. 마치 우리가 크려면 뼈가 커야 되잖아요. 뼈가 같이 성장해야 되거든. 뼈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돼요? 살도 늘어나요. 단백질도 충분히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모소대나무가 이, 요 모양이요. 요 모양 안에 이만큼 클 에너지를 응축시킨 거죠. 그죠? 야,
우리가 생각하는 세력의 매집처럼, 그죠? 그리고 빵 클 때 필요한 영양분이나 필요 성분들을 요 안에 비축하고 있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식으로 보면 매집이죠, 매집. 그 매집 기간은 지루하고, 그죠? 재미없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번에 빵 크게 된다. 모소대나무와 같다. 그죠? 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그리고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성공한 어떤 사람들도 보면 대부분 5년, 6년, 7년 만에 돈을 제대로 벌기 시작해요. 그때 큰 돈을 번 게 아니고요. 그때서야 돈을 제대로 수익을 연달아서 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연달아 내다가도 한번 꼬꾸라졌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그만큼 예, 이 모소대나무보다는 솔직히 혼자서 하면 이거보다 더 걸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것도 살아남은 사람들만 6, 7년이지. 6, 7년 만에 돈을 많이 잘 벌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도 꾸준히 벌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기본적인 어떤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예, 이 방식 위에 우리는 월억사를 하잖아요. 이 월억사는 어떤 성향,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콩나물 자동 시루와 비슷해요. 우리가 콩나물 키울 때 어때요? 시루에다가 콩을 넣고 물을 주기적으로 뿌려주죠. 그죠? 예. 그러면 이 물이 흘러서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는 것보다 흘러내리는 게 많아. 그죠? 그런데도 계속 물을 뿌려. 그리고 햇빛을 차단하는 검정 천을 원래 씌워주죠. 그죠? 그거 알아서 잘 자라. 물만 제때 주면. 아시죠? 예. 콩나물 뭐 안 키워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콩나물이 어떤 식으로 큰다는 걸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면. 예. 근데 이 콩나물 자동 시루는 전자동이에요. 씨만 넣으면 적정 온도를 찾아요. 적정 온도라는 게 이제 23도에서 28도, 그죠? 요 사이를 유지를 시키면서 적정한 주기로 물이 나오고 예, 적정한 주기로 이제 온도와 습도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월옥사에서는 어, 매매에 가장 간편하고 승률과 손익비가 높은 검증된 필살기를 전수를 시켜요. 방법을 알려주고 개인마다 되는 거 안 되는 것들을 코칭을 통해서 그걸 교정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단계별로 단계별로 과정과 방법이 있어요. 여기 요 칸칸이마다 이 콩나물 씨앗을 넣는 거예요. 그죠? 예. 요 씨앗 중에는 뭐 발화가 될 씨앗도 있고 또 발화가 안 된 죽은 씨앗도 일부 있겠지만 예. 여러분들은 오늘 이 콩나물 시루에 콩이 돼서 요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응? 그래서 OT를 받고 계신 거야. 예. 그러면 이 월업사라는 거는 이런 뼈대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월억사에는 가장 중요한 필살기가 존재하고 이 필살기는 검증이 된 부분이고 이 필살기를 전수받기 시작하죠. 어떻게? 예, 월억사 아카데미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월억사 전수 부분을 하죠. 그런 다음에 코칭이 있죠. 그러면 전수받은 매매 기법을 내가 실제 장에서 일단 모의 투자 형태로 반복 매매합니다. 그러면 가르쳐준다고 한 방에 다 잘하지 못하겠죠.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족한 부분, 내가 자꾸 실수하는 부분이 생겨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교정하는 게 코칭일 거고요. 이 코칭과 더불어서 마지막은 이제 종목이나 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시나리오, 계획, 이런 타점 관련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보내드린다 했어요. 이 잠시 요거는 미룰 거예요. 이거는 바로 월요일부터 시작하진 않고 왜냐하면 일단은 초반에는 필살기 훈련에 먼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받아서 또 이걸 매매하신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집중을 못하니까 잠시 미뤄두고 이거는 일단은 필살기를 최대한 많이 매매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뼈대를 갖추고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콩나물 자동 시루에도 이런 방법들이 있죠. 물을 넣는다. 그다음에 이 관을 연결한다. 그죠? 워터 펌프를 예, 완벽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 트레이 넣고 그죠? C 넣고 스프링클러 넣고 닫아서 예, 주기적으로 이제 물을 주고 커버 닫고 하면은 얘가 알아서 한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뭐예요? 콩 넣고 요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콩나물이 2.5일에서 4일간 있으면 콩나물이 자란다. 이런 거죠. 그죠? 그 월업사는 어떤 시스템이에요? 일단 월업사를 다 수강하셨으니까 이 시드 상태로 우리 콩나물 자동 시루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그죠? 여기서 워터펌프나 스프링클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또 알려드리고 또 이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교정받아야 될 것, 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한 교정들이 있고 요게 굴러가면서 결국은 뭐 필살기 하나 마스터하고 그 다음 필살기 마스터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 이 필살기를 마스터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최소의 목표 금액을 달성하게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뭐 바로 은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경우에 따라 바로 전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뭐 사정상 그건 안 되시는 분들은 병행해 가면서 필살기를 마스터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이 콩나물 자동시로 이 기계에서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매 최대한 많이 하세요. 매매 최대한 많이 하면 돼. 이럴 때 주의하세요. 이럴 때 주의하면 돼. 이럴 때 타점입니다. 이럴 때 타점. 생각 없이 진입 타점에 빠르게 기계적으로 진입하면 돼요. 손절 스탑로스 거세요. 걸면 돼요. 걸면 돼요. 익절 이렇게 분할 익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또 이제 중간중간 추세가 뻗치지 못하고 아리까리 할 때는 짧은 익절로 끝내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에는 또 개인차가 있을 수 있죠. 스캘핑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스캘핑 해보니까 도저히 못하겠어. 단타가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스캘핑 단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스윙 위주로 환경상 해야 된다라고 하면 스윙 위주로는 이제 향후에 필살기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콩나물 시루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시기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 훈련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복귀를 하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 꼬박꼬박 잘 들으시고. 여기까지 100% 이해했다 100, 90% 이해했다 90, 80% 이해했다 80. 뭐 어렵지 않죠? 이건 100%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전화위복과 세용지마를 겪는 인간이에요. 그죠? 인간이에요. 근데 이 월억사에 들어오셨잖아요. 이제는 월억사 타임이야. 뭐다? 전화위복과 모소대나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시기에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시고 꾸준히 하시고 그러면 이 자동시로 안에서 뭐 월이천 최소 목표는 빠른 시간에 우리 목표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다루는 거죠. 모소대나무는 좀 오래 걸리잖아. 근데 콩나물 자동시루는 그 시간을 가속화시키는 시스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로? 필살기로. 필살기는 물론 내 성향에 맞고 안 맞고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적응만 하신다면 누구에게나 어, 균질한 성과가 나올 수 있어요. 훈련은 물론 필요하죠. 또 훈련 과정에 있어서 내 매매 환경이 직장인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면 틈틈이 하시되
절대적인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이 좀 길어지는 거고 전업이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면 한 달 이내에도 훈련이 끝나는 거고 또 전업인데도 조금 헤맬 수 있어요. 예. 그 헤매는 과정에서 더 튼튼하게 교정을 받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전업이지만 훈련 기간이 두세 달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개인차가 있는 거죠. 그죠? 빠른 사람은 한 달도 안 걸리고. 근데 빠른 사람을 뭐 부러워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되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와, 저분 벌, 벌써 워럭 됐어. 뭐 예를 들면 벌써 5천 했어. 와, 부럽다. 나도 열심히 하면 저렇게 되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왜 나는 늦지? 왜 나는 안 되지? 아우, 짜증나. 왜 나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늦을 수 있는 거야. 좀 늦을 수 있는 거야. 나는 원래 빨리 배우는 사람인데 유독 이거는 조금 느리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죠? 나는 예를 들어 족구를 잘하는데 축구를 못할 수도 있잖아. 이해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되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지켜주세요. 반드시 됩니다. 예, 반드시 됩니다. 예. 어, 오리엔테이션 2부 투두리스트 들어갈 건데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돼서 끊고 갈게요. 이쯤에서 난 뭐럭 할 수 있다. 한 번씩 적으시면서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창에 꼭 적어주세요. 난 뭐럭 할 수 있다. 5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11시 21분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